이 강의가 1시간이면 다 끝나요. 일부러 일부러 어려운 척하는 거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이 그 부동산을 하려면 이제 법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알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민법을 좀 집사람이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는데, 왜냐면 이제 만약에 그쪽을 하면은 대기업을 그만두게 되니까 그걸 굉장히 그 무서운 거지 그게 집사람은. 그래서 못하게 해가지고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2005년, 2015년인가 20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맨날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재산가 나오고 뭐 갑은 을에게 갑 나오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채권자 취소권이니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책을 딱 읽는데 이건 소설책이 아닌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왜냐하면 저는 그쪽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이걸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딱 얘기는 딱 이해가 다 된다. 그럼 천재지. 그래서 이 많은 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아마 포토에서 익스포즈하고 녹음하는 거하고 디벨롭하고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전체를 영역을 다 얘기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그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 그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구나 하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걸 가지고 다 얘기를 못 하거든요. 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나노트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것도 틀린 게 그 광학 필름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 교통판도 있고 그다음에 그 터치 스크린도 있잖아요. 얘 이 세 개가 다 틀려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나노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도 비슷하게 그 전체를 다 강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라는 게 그 각 분야가 되게 틀리고 공정도 많고 하니까 그거를 딱 그 사람이 아니면 뭐 강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 회사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 다 자요. 다 자서 어렵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강의를 계속 듣고 이제 하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한 10%에서 한 15%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마음이 편해. 너무 그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포토는 좀 틀려요. 포토는 다른 데하고 틀린데 엣지하고 디퓨전하고 샘플링은 다 플라즈마를 쓰죠, 그죠? 플라즈마를 쓰고 가스를 쓰고 그다음에 진공 챔버를 쓰고 하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공통되는 것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OJT라고 해서 아마 가시면 또 OJT를 하실 거예요. 온도적 트레이닝. 그리고 OJT를 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기서 그 군대에서 얘기하면 사수하고 조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수가 생기면 이분이 이제 잘 가르쳐 줄 건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자기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마스크 쪽을 하게 되면, 마스크는 이제 제가 처음 배우는 장비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러는데, 그 엔지니어가 와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셋업을 할 때 장비가 딱 들어오면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 엔지니어가 와요. 미국에서 엔지니어가 오면은 이 엔지니어가 셋업을 하잖아요. 근데 셋업을 하는 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좋아.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찍어놓는 거예요? 네, 찍어놓는 게 제일 좋고,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데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서비스 엔지니어가 온다 그래서 뭘 수리한다 그러면 그 TPM에서 갖고 있는 그 TPM 예산을 가지고 그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그거에다 동영상을 찍어요. 그 동영상을 가지고 TPM 할 때 그 TPM 회합이라고 하거든요. TPM 회합에서 어차피 아까 얘기했지만 ABC조가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ABC조가 틀리니까 여기 ABC조가 다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보통 15시경이 돼요. 그러면 요 사람들은 잔업을 하고 요 사람들은 조출을 해서
한 3시경에 이렇게 만나요. 한꺼번에 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갖다가 공유를 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작업을 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해요.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 간 게 91년도고 미국 유진 오리건에 있었던 게 98년, 99년이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그 한국에서 그 디램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차이는 없겠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다 미국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 모니터가 있고 이렇게 키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성경책 같이 이렇게 바이블로다 이렇게 만들어요.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이렇게 해놔요. 그럼 이 여기에 이제 미국에는 뭘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여기 써 있겠죠, 그죠? 1번 어떻게 하냐? 1번은 웨이파를 준비한다. 영어로 써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걸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웨이파를 딱 준비를 해요. 2번 코팅한다 그러면 요걸 가르치면서 코팅을 해요. 3번 노각한다 그러면 디벨롭 익스포저 한다 그러면 익스포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완전히 그 바이블 같이 프로시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갖고 이렇게 해요. 실수 안 하게.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게 이 방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 제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단일 민족인데 얘네들은 막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발음도 막 어떤 애들은 막 폴란드식으로 발음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든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딱딱딱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을 하시면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걸 하셔야 되고 이게 돼 있으면 이거대로 일을 하셔야 되고 실수 안 하게. 그리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걸 만들라고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왔지. 갑자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쉽게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인데 그 사수를 잘 만나면 사수가 이제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해놔야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이 컴퓨터가 없었고 컴퓨터가 없으니까 방법이 그 시다찌에서 그 당시에는 시다찌에서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기술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매뉴얼을 갖고 오면 어떻게 매뉴얼을 갖고 오냐면 손으로 써요. 손으로 쓴 거. 그 일본어로 쓴 거지. 그래서 1번 뭐 영어 일본어로 쭉 쓰고 2번 일본어로 쭉 쓴 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게 보고서야. 근데 보통 보면 한 장짜리나 이렇게 만들어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매뉴얼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맨 처음 입사할 때 90년에 입사할 때 영어는 좀 했으니까 영어는 하면서 갑자기 또 일본 애들이 오니까 일본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이제 일본어를 배웠어요. 학원에 사천사거리 학원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일본어는 좀 쉬워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 엔지니어하고 대화를 할 정도가 된 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본어를 요때 얘들이 갖고 오면 요걸 그대로 한글로 다 제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팹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어깨 넘어서 보는 거죠. 손으로 이제 적어서 그거를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다 손으로 쓴 거죠. 근데 팹이라는 게 팹을 하나 딱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 이제 뭐 이낙기 씨 같은 경우에는 구미로 간다 그러면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이만큼을 다 복사해서 다 복사해서 가져가요. 지금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식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하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기술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렇게 넘겨주면 내가 일자리를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일을 넘겨주지 않으면 다른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그 고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기술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저도 뭐 음식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마스크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 기술을 안 넘겨주는 사람의 특성이 딱 하나가 있어요. 왜 자기 기술을 안 넘겨주냐면 이 기술이 너무 간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지. 그러면 안 넘겨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얘도 기술을 넘겨줘도 얘는 몰라. 그럼 다 넘겨주거든요. 다 넘겨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은 정리해가면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되고 이 청주대학교에 그 선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수였어. 근데 그 사람은 이 고치는 거 좋아해. 장비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 PCB가 막 수백 장씩 붙어 있고 문제가 딱 생기면 어디지 전혀 예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페어에 들어가서 장비를 막 고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조수로 들어갔는데 김만아 선배 지금 쭉 가요. 자기는 들어가 있으면 위에서는 자꾸 과장 부장이 야, 장비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됐냐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답이 없잖아.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장비를 고치고 있고. 근데 뭐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을 장비를 고치고 있으니 사무실 일은 다 빠꾸나고 사무실에서 뭐 기한 올리고 막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장비를 고치고 반대가 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사무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무실 일을 하고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보고서를 뭐 쓰게 된 게 아닌데 하여튼 손으로 핸드라이팅을 하면서 여기 그 장비 보고서를 하는데 장비 수리 끝났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장비 수리 보고서가 끝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뭘 했냐면 얘를 장비를 수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매출이 얼마가 늘어났고 요걸 바꾸니까 요게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이걸 보고서를 올렸더니 그 부장이라는 분이 황태영 부장인데 옛날에 여기 키아 파운드리하고 메가나칩인데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포상을 하고 막그 상품권 주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서 생각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요걸 했을 때 요거로서 얼마나 이익이 나느냐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내 선배가 막 장비를 막 고쳐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일본 엔지니어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될 거를 줄였다. 근데 엔지니어가 뭐 하루 일당이 8만 원이다. 그러면 하루 일찍 고쳐서 8만 원을 번 거하고 장비를 개선 개조해서 생산성을 올리거나 뭐 이런 거가 있는 거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거는 큰 게 아니죠. 위에서 볼 때는 모든 게 이제 회사는 다 그거잖아요. 이익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그때 막 엄청나게 표정을 받고 그랬는데 엄청 뭐 큰 중요한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장비를 뭐 고치려면 부품을 사줘야 되잖아. 하다못해 볼펜 조각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회사는 안 사줘요. 되게 막 그런 생각을 해. 막 되게 쪼잔해. 그래서 그때는 막 엄청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죠. 넘어가요. 그러니까 ROI라고 그래서 이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뭐 총 투자 수익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부품을 샀는데 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를 얼마 만에 뽑을래? 순이익을 내서 얼마만큼 순이익을 내서 이 돈을 얼마 만에 뽑을래? 뭐 1년에 뽑겠다 그러면 ROI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투입한 돈에다가 순수익이죠. 그죠?
거꾸로 해야 돼. 그죠? 그러면 투입한 돈이 내가 비용을 지출한 게 10이다 그러면 이 10을 그냥 단순하게 그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순이익으로 10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돈을 버는 아버님이 용돈을 주는데 나 뭐 살래? 그러면 그 사는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순수익을 냈을 때 그게 10이 되는 그게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걸리냐. 근데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줄 게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장비가 고장 나가지고 뭐 부품을 사야 된다 그러면 빨리 사주는 게 좋은데 그 장비를 갖다가 뭐 개선 개조를 하겠다 아니면 뭐 추가로 뭘 하겠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뭐 뭘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항상 이 개념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을 할게. 그래서 돈을 그 사용을 할 때 쓸 때는 항상 저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장비가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거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게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저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을 하실 때 아 그때 이런 얘기했었지 플라즈마라는 게 있었지 포토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뭐 에스펙트 레시오를 얘기했고 구면을 만드는 거 얘기했고 포토 리소를 얘기했고 그래서 코팅하고 노광하고 디벨롭을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실제로 필름 공정을 할 때 그 필름 공정에서 필름을 만들고 코팅하고 노광하고 렌즈를 만들고 하는 그 공정을 보면서 아 그때 그 공정이 여기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외에도 뭐 이런 공정들도 할 수 있으니 반도체 공정은 다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온 임플란트라는 걸 하는데 장난이 없긴 한데 그래서 이 장비 보고서 무슨 장인지 하고 어려워요. 그런 좀 이런 실제로 내부에서는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온 임플란트 쪽은 방사능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그 챔버를 쓰는 것 중에서 가스를 쓰고 하는 데는 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표시를 보면 가급적이면 얘는 챔버를 오픈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문제를 오픈을 하지 말고 오픈을 했을 때는 뭐 항상 주의를 해서 해야 되고요. 운전자가 그렇게 소위 방사능을 할때 그 용어에 이제 물질들이 다 나와 있고 취급 인가라든가 그런 것도 특별한 자격증을 이렇게 한다. 한번 어떻게 보시면 빨리 듯이 오창에서 근무하시니까 오창에 방사선 가습기가 들어오면 아 이온 임플란타를 그때 강의를 했었고 그래갖고 이온 임플란타를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의 구조는 비슷해요. 세 개의 파트가 나올 수 있어요. 이온을 생성시키는 파트 그리고 그 이온이 이제 기계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기계 라인을 조절을 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도착해서 어떻게 넣어줄 것이냐 그래서 빛나이를 여기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빛나이 이렇게 구분하는 얘기를 한다. 처음에 이온을 소스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일단 이야기가 플라즈마를 보게 됐어요. 플라즈마에 이제 우리가 불순물의 이제 원소가 되면 지역에 나오죠. 플라즈마 되면 오론이다. 산소이다. 같은 경우는 DH 그리고 아세닉이다. 모독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세닉 DH3 그리고 포스포러스 모독이죠. 이거 같은 경우도 pH3랑 pH4 그다음 가스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플라즈마 안에다 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당연히 플라즈마 안에 혼되니까 오죽하고 오죽하고 이제 이런 가스 기체들이 점점 움직이게 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속도가 달라지면서 이 전자가 들려요. 이게 부시 같은 경우는 부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포트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얘는 가스를 뭐 포스포러스나 아세닉이나 이제 보론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3족이나 5족 그 가스를 집어넣고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여기에 그 고주파를 걸어서 얘가 이온들이 가서 웨이파에 부딪히게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저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이온이 단순하게 스퍼타린 같이 표면에 코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웨이파의 그 안쪽까지 깊숙이 침투해야 되니까 이런 그 이온 투입 장비, 이온 주입 장비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서브에 얼마까지 내려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 pH 플러스, pH2 플러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온들이 문제가 돼요. 라디칼 분들하고 이온들도 존재하고 이런 이온들이 잡히는 상태가
플라즈마 내부의 상황.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양이온들과 전자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온들이 이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끝에 보면은 이건 이제 마그네슘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장이 그런 게 그냥 튀어나온 이제 이온들이 여기 이제 휘어서 통과하게 돼요. 자기장이 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게에 따라서 가벼운 양은 바깥쪽으로 보게 되고요. 무거운 양은 안쪽으로 보게 돼요. 원심력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무거운 이온 같은 경우는 미처리 보지 못하고 여기가 이제 있지만 여기가 소실돼요. 그래서 딱 이 구간에 자기장이 아니라 적당한 그러니까 이온 중에서 무게가 이제 적당한 그런 이온들만 여기서 불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맛에 맞는 이온을 이제 고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적당한 질량의 이온이 이제 휘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처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고마운 이온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가지고 코일 이를테면 이제 악셀레레이터라고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로 자기장이 또 만들어요. 여기 자기장이 통과를 하면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속이 돼요.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가속이 되고요. 자, 여기를 지나게 되면 뉴트럴 데이터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도 이게 다 입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 마그네틱 포커스 연자로 입자 표시인데 여기서도 이제 자기장에 따라가지고 갈릭을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길을 따라서 얘가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이건 에서 편향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향판에서 양이온의 입자는 이 편향판에 영향을 받아서 통과하게 되고요. 구멍의 입자는 이 편향판을 이제 무시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양이온의 입자만 걸러서 실제로 내가 끝에 도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는 여기 우리가 이제 이온 임플란트를 얘기하면서 렌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얘가 이제 이온이 지나가는 걸 방해하는 건 아니고요. 포커스 링이라고 그래서 그 이온이 지나갈 때 그 바깥쪽에다가 링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코일을 만들어 실제로 코일이 있고요. 코일이 보여주고 여기 마그네틱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분자의 질량에 따라서 무게가 무거운 거는 여기 흡수가 돼버리고 무게가 가벼운 거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너무 무거워도 안 되니까 정말 그 베스트한 조건에 베스트한 이온들만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보면은 이렇게 플로우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웨이퍼상에서 이온이 주입한 거를 어떻게 아냐? 왜냐면 그 실제로 웨이퍼상의 표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방식이 뭐 그 저항을 측정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실제로 그 표면을 갖다가 깎아서 깎아서 확인을 해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얘는 그 표면에 뭔가를 이렇게 그 도포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서브에 이제 그 이온을 주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MPN을 만들거나 PNP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중간의 가속기에서 어떤 전류에 걸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가속되는 그 세기가 이제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온을 걸어주냐에 따라서 무거운 이온과 가벼운 이온을 걸러줘서 우리가 원하는 이온의 형태대로 웨이퍼에다가 주입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웨이퍼에 주입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웨이퍼 표면에 직각으로 입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웨이퍼가 직각이 되는 거죠. 직각으로 입자를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이온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근데 이걸 약간 비스듬하게 한마디로 이걸 기울인다는 거, 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약간 기울어지게 되면 이걸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입자 자체가 이제 이것을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영역에 이제 이온들이 주입될 겁니다. 그래서 이온이 주입되는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틴트의 기능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입자 각도라든가 입자 깊이 어떤 이온이 여기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MPN을 만들 때 반도체에서 PN 접합을 만들 때 이렇게 N 플러스를 만들잖아요. 실제로는 얘를 이렇게 때리면 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때리면 아니다. 반대로 때리면 반대로 때려야 되는 거. 실제로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죠. 틸트각을 줘요. 틸트각이 보통 4도인가? 이 정도의 틸트각을 줘서 얘를 이제 M 플러스 이온을 때리려고 M 플러스 이온 주입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틸트를 준다는 게 그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특성 성분한 아세닉이나 뭐 포스포러스 뭐 이런 가스들을 써서 이온 주입을 하고요. 이온 주입을 하는 거를 The liquid and the absolute matter indicates as gas can be similar as a plasma particle. 아까는 이제 그 구조를 좀 이렇게 그 블록 다이어그램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는 이제 장비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그러니까 수평으로 만들어놨는데 얘는 이제 수직으로 돼 있는 건데 수평으로 된 장비가 많은데. Hello, my name is Jim Costa. Is it? And they have fun. Dose is the amount of dopant being implanted, and energy will establish the effective depth of the dopant into the cylinder. There are numerous other for electron emission. Examples of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 사각 쪽에 보면 탄소가 있고 실리콘이 있잖아요. 게르마늄이 있고 주석이 있는데 그래서 반도체가 옛날에 보면은 뭐 게르마늄 반도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뭐 저마늄 뭐 요즘 뭐 저마늄 그러기도 하는데 요 사가의 그 서브트레이트 그러니까 사가의 그 실리콘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 3족, 5족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how five 보면 elements are known as donors or n-type dopants, and they have five or one extra electron in the outer shell. Examples of n-type dopants are phosphorus and arsenic. Now, if we were able to substitute different dopants into the silicon crystal for some of the silicon atoms, we could create charge carriers that would increase the silicon's conductivity. P-type dopants add positive charge carriers known as holes, and 그래서 이제 실리콘에 보론이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뭐 5가인데 그러면 5가면은 이제 4가에서 하나가 더 남으니까 그 일렉트론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P-타입이 되는 거고. n-type dopants add negatively charged electrons as the charge carrier. Now, we can talk about how to introduce these dopants.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실제로 아까 우리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도즈라는 게 이제 그 양인데 어느 정도의 양을 그 도출할 거냐, 그다음에 에너지를 얼마나 줄 거냐, 도즈하고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실리콘 웨이파상에 그 보론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임플란트를 때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Open atoms into the silicon crystal. An ion implant process is at a high level defined by two things, dose and energy. Dose is the amount of dopant being implanted, and energy will establish the effective depth of the dopant into the silicon. There are numerous other variables that can be manipulated, such as incident angle, and wafer temperature, and rotation, but we'll talk about those another time. In general, we can segment chip fabrication processes into two bits, back end of the line and front end of the line. Back end of the line, the process is add film, adding layers below the surface of the silicon. Silicon dioxide, for example. Ideally, one type of implant would be able to accommodate all implant recipes. However, as implant requirements have grown and diversified, multiple 그래서 뭐 여기 뭐 에너지를 줄 때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주느냐. 그래서 뭐 수업까지 깊숙하게 들어가게 하려면 하이 에너지 쪽으로 주고. different implants are required to effectively provide for all the different applications. Some recipes require a really high dose and low energy, and some does the opposite and some kind of in between. You can think about the different implants using a water analogy. High current implants are like a fire hose without a nozzle, real good for filling a swimming pool, but not so good for getting that mildew off your shady wooden deck. A high pressure washer, on the other hand, has the energy to wash away stains and mildew, but you have to wait forever to fill up the pool. This is like a high energy implant. A garden hose is a good tool for a variety of different projects. This is the product. 실제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PL을 이렇게만 단순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하이 커런트로 되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뭐 여기다 그냥 보통 뭐 P를 만들어줄 때 이런 형태로 하면은 이 안에까지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면 트리플 레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에너지를 갖다 굉장히 높여야 돼요. 쪽에 상당히 높은 뭐 10메가 엘렉트론 볼트라든지 뭐 1에서 10메가 정도의 그 엘렉트론 It's 볼트를 in 쓰게 the 되죠. medium current. A high current implanter is used in applications that require a lot of ions implanted shallow. A high energy implanter requires orders of magnitude fewer ions implanted very deeply. And there are a whole bunch of them. It's just that the peak of high energy resulting engineering trade-offs are what necessitate different implanter designs. The first thing to understand is that an ion beam is different from a stream of water in one very important way. Like charged particles, which is what ions are, do not like to be near one another. Opposite charges attract and like charges repel, so you get a lot of beam current for a recipe that requires a high dose.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엄청 거리를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장비를 길게 만들 수 없으니까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장비를 좀 컴팩트하게 만드는 거죠. Suppose you'll want to make the beam line as short 여기 as possible.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웨이퍼고요. 웨이퍼. That way, the likelihood that individual ions peel away from the beam envelope and crashing the wall of the beam line is as low as possible. Ultimately, in order to speed up those ions and make them faster and give them more and more energy, you need a long beam line. Energy is imparted on the ions with powerful electric fields and crashes into the silicon crystal. Well, there are a whole host of variables that affect what happens to the ion and the crystal ever inlet. For all implants, the ion is disrupted by annealing the wafer in a rapid thermal anneal flow. With the rest of they actually assume positions replacing silicon atoms that are now called, hey, I forgot to tell you how an implant works. This could take hours, but let's see if I can boil it down. I think it was important to talk about. 그래서 실제로는 이 소스 있는 부분만 나타나는데 얘 굉장히 장비가 크고 얘가 이제 소스가 이렇게 있으면 소스에서 이렇게 나와서 마그네틱 지나서 이렇게 포커스링 지나서 이렇게 실제로 웨이퍼상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게 돼 있는 장비들인데 About their implant at first because there are many similarities. 딱 Like, 나와 that's a whole bunch of 있는데 things. 장비가 딱 For the 나와 purpose of this discussion, the ion source gets close. What form? Which is a cloud of ionized gas. Oh, it's energy. Fields by the amount of current that passes through the copper linings, repay. By adjusting the field, we can select boron, D2, and other ions from the chamber walls. Each one will have a different mass, and some will have multiple charge states. If we want only singly charged boron to be implanted, the magnet will allow that ion to bend perfectly around the curvature, so as to exit the mass resolution slit, which is a graphite type of aperture, hidden by sputtering action, where rogue ions peel away from the beam and strike inside the beam. 그래서 이제 트리플 웨를 얘기하고 할 때 여기 N 그다음에 여기 P 이렇게 임플란트를 만들 때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When making ICs, implant can be used one of two ways. First, you can alter the conductivity of the silicon, and second, you can physically change the properties of both materials. The second category, physical material modification applications, is a relatively new set of applications for implant. Before we start into implant application specifics, we need to understand something about the physics of semiconductor devices. 그래서 이온 주입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도핑 공정은 이제 불순물을 도핑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온을 주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핑 공정 중에서도 이제 불순물 도핑하는 게 퍼니스를 이용한 방식이 있어요. 도핑 공정에서 얘는 자, 이번 시간에는 디퓨전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CNC 공정과 마찬가지로 디퓨전 공정도 똑같아서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디퓨전 공정은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포토 엣치 그다음에 뭐 포토 엣치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그다음에 심필림 그다음에 임플란타 그다음에 클리닝 렛 클리닝이죠.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정 중에서 이제 디퓨전 공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되는 뭐 그래서 아까 그 뭐 아세닉이나 포스포러스 그런 그 보론이나 M 플러스나 P 플러스 만들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얘는 디퓨전 방식으로 확산 공정이에요. 누가보다는 이 공정이보다는 산화 공정 이런 정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산화 공정도 디퓨전 공정이 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역할에 비해서 많이 공정 자체의 의미가 축소가 된 그런 공정을 봅시다. 왜 산화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구리선이나 아니면 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산화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녹슨다는 얘기예요. 녹이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소하고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하고 반응을 일으키면 산화가 돼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내추럴 옥사이드도 얘기하는데 그 옥사이드는 그냥 그 대기 중에 올려놔도 옥사이드는 생겨요. O2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그 확산을 이용해서 SiO2 막을 만들어 주거나 하는 거예요. 퍼니스를 디퓨전이라는 의미가 한국이라 쓰는 확산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라든가 인베이메이드 웨이커를 오래 큰 설비장에 소담큐브에 이제 집어넣는 그런 것. 그래서 설비라든가 이걸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사진 설명을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구멍막 보시면 모르겠네요. 구멍막 굽는 기계 커다란 지금 이제 버티컬 퍼니스를 쓰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뺄 수 있는 장치 있잖아요. 이렇게 빼게 되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웨이파를 기다가 집어넣고 단순하게 열을 가하면 돼요. 열을 가하면 디퓨전 공정 설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달려있지 않지만 하나를 쭉 빼게 되면 이 안에 이거를 척척척 진행해가지고 이걸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 전체가 석연수고 그다음에 이제 가마로 불가 무작위 부분에 쓰는 가마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걸 왜 이제 대량으로 집어넣냐고 하면은 보통 열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뭐 한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할 때는 무슨 8시잖아요. 공식적인 근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한 장만 오래 시간도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보면 도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못 쓰고자 이렇게 엔타이어는 그래서 굉장히 그 열이 막 1000도씩 올라가니까 제일 따뜻한 데가 여기. 그래서 여기서 딱 추우면 여기가 있습니다. 온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따뜻하고. 그래서 그 단도를 만들 때 그때 예전에는 디퓨저 공정을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위에다가 엔타이어든가 펜타입의 구슬을 올려놓고 뜨거운 열을 가하면 뜨거운 열을 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들어 확산 돌려야 되는 디퓨저 공정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 공정이 어디로 넘어가죠? 이 가공에서 바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임플란테이션. 이건 임플란테이션. 그래서 IIP, 이런데 이 공정을 넘어갔어. 그래서 넘겨주고 막상 넘어가가 이를테면 젠타이라는 스피타이 그런 물질이에요. 열 처리를 해주게 되면 얘네가 이제 확산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 보는 거고 전원 쪽 그래서 좀 퍼져나가요. 그래서 아니 사이버스는 투명한 물컵에다가 잉크를 한번 똑똑히 쭉 퍼져나가잖아요. 잉크 퍼져나가는 거리가 없죠. 상대적으로 어농도인 일단인데 어농도인 잉크가 희석이 되면 가거든요. 그 원리대로 진행하는 게 그래서 이제 도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도핑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도핑이라는 말이 그 확산 시킨다. N이나 P를 이제 확산시키는 거죠. 예전에는 사용되어 왔으나 75세대에서는 다 이용이 공정을 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고온에서 탄소와 실리콘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리콘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탄소 O2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이 O2가 실리콘 속으로 확산이 되면서 어떤 게 만들어지죠? 중간에서 만들 수 있게 옥사이드 막지를 만들 때 이거 몇 척을 통해서 이걸 만드는 공정에 지금 수용 공정이 대표적인 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하 공정이 이걸 사용하게 되고요. 상하 공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타이어 전구를 채워주는 이전체 다이렉트 매트리얼이라든가 아니면 호자와 호자를 분리하는 SCI 절연체, 절연망의 역할로 이제 옥사이드 막지를 만들 때 이제 쓴다. 그리고 옥사이드 막지를 만들 때 흔히 디비전 공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투하고 가능한 이런 거만 그러면 두께가 좀 두껍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 때 쓰고요. 그리고 자꾸 STI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는데 절연체로다가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절연을 시켜서 이쪽하고 이제 절연을 시킬 때 사용하는 게 이제 SiO2 막으로 쓰기도 하고요. 나이트라이드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절연 쪽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선의 피복 같은 역할이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두 개의 배선을 연결할 때는 이때는 이제 플러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는 여기다 이제 폴리를 채우는 거예요. 폴리를 채우면 이제 얘가 이렇게 서로 도통을 하게 되고 저기서 막지를 만들 때 이제 SiO2 막을 만들어서 절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SiO2 자체가 이제 그 전기가 통하는 막이 아니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면 그렇게 역할을 하고 SiO2 막을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뭐 15V처럼 20V처럼 이렇게 만들면 게이트에서 온오프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실리콘을 직접 CVD 방식대로 해서 신한가스를 직접 주입을 해서 이거를 오토가스를 넣고 함께 갖는데요. 여기다가 오토가스를 함께 넣고 CVD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산화 공정을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산화가 HTO, 템퍼레이처 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SiH4는 실란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이 실란가스가 예전에 그 일본에서 그 실란을 뿌려가지고 지하철에서 사람들 죽이고 막 한 적 있잖아요. 얘가 색깔이 없어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무색무취요. 그래가지고 이 가스는 굉장히 독성이 있고 그냥 바로 그냥 사망을 하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얘는 그냥 공기 중에서 공기가 딱 접하는 순간 화재가 일어나요.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랑가스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하이닉스나 이렇게 보면 바로 주변에 많이 사시잖아요. 저는 그 주변에 안 사는데 수증기 지역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수증기 지역 써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뭐 유해 물질이 아닙니다 막 써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스들을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저 프로세스를 해서 웨이파에 일정하게 필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가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가스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여기에서 스크라바라는 게 있어요. 보통 가스 스크라바라고 하는데 스크라바로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서 태워요. 그래서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서 태워서 얘를 습식 스크라바, 가스 스크라바나 아니면 습식 스크라바. 습식 스크라바는 그냥 물이에요, 물 수증기. 수증기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가스에서 열을 가해서 이 가스를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독가스들이 99.99%가 뭐 제거가 된다고 해도 0.1%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주변에. 왜냐하면 NF3 그러니까 저기 상호구장에 있을 때 장원에 있을 때 NF3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냄새가 좀 이렇게 생선 썩는 냄새 이런 비슷한 냄새가 계속 나요. 비가 오면. 근데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NF3 냄새라고. 반도체 공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청정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 가스들이 굉장히 독한 가스들이라서 처리를 할 때 왜냐면 얘도 열을 가해서 없애는 거고 얘는 습식으로다가 없애는 건데 이 자체가 뭐냐면 100%를 제거할 수 없는 게 어딘가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나오는 거를 없앤다고 없애지만 100%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공기 중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가스는 아니고 여기서 사일렌 가스를 갑자기 얘기해서 얘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폭발을 해버려요. 예전에 한번 사고 한 번 있었는데 그리고 얘네는 위아래로 막지 성장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막지 있다 보면 이론이 죽어요. 아이론이 40%. 그래서 원래 실리콘 표면에 비해서 40%가 SiO2 이런 추가되면서 빵처럼 이렇게 붙는 그런 형태로 막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근이 본다고 해서 SI 이제 막지라고 SiO2 막지에 이제 경계전에서 일부 이제 자기가 기본 하나로 이게 둘 사이에 약간 이렇게 경계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한마디로 여기 SiO2의 결합이고 아니 여기는 SI 디퓨전에서 도피 공정인데요. 그래서 도피 공정은 이제 반도체 웨이퍼의 중소,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주입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알루미늄은 아니고 중소나 인. 그래서 아까 P를 얘기할 때 P가 인이잖아요. 비소 이런 것들을 갖다 주입하고요. 가스는 이렇게 아세닉이나 H2S, GHS3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보통 이제 아까 포스포러스라는 PH3나 ESH3를 쓰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닐링 공정인데 어닐링 공정은 아까 잠깐 봤는데 다시 한 15분 쉬었다가 15분 이후에 하겠습니다. 시간도 뭐 2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틀 동안